내 딸 미연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몸에 이 멍자국은 다 뭐고? 보름 넘게 연락도 안 되길래 걱정돼서 찾아왔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아버지 살려주세요. 전직 사이버 수사관 도연은 보름 넘게 딸 미연과 연락이 되지 않자 사위 지훈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미연은 힘이 빠진 창백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끔찍한 멍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자, 장인어른.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뭔가 오해하실 것 같아서요. 오해! 내 딸의 몸에 이런 피멍이 든 것도 오해란 말이냐? 서둘러 방에 뒤따라 들어온 시어머니 윤정은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하였습니다. 사돈 미연이가 워낙 몸이 약하고 감각이 둔해서 자주 부딪히거든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딸에게 무슨 약을 먹인 거죠? 도연은 주변에 널린 빈 약병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만하시고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을 텐데. 이런 천벌을 받을 인간들! 다들 내 딸에게서 물러나! 당신들이 내 딸에게 한 몸 쓸 짓 모두 밝혀낼 겁니다. 그러자 사위 지훈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더 이상 친절한 사위의 가면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미연이는 우리가 필요해요. 그녀의 디지털 정체성이 우리에게 매우 유용하니까. 디지털 정체성이라고! 대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건가? 사이버 수사관으로서의 경험이 도연의 머릿속에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닌 더 큰 범죄의 냄새였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약 보름 전, 도연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미연의 마지막 메시지가 딱 보름 전에 왔었죠. 아빠, 지금은 통화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그 이후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20년 넘게 사이버 수사관으로 일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생각이 복잡해질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동작이었습니다. 이상해. 도연은 중얼거리며 미연의 SNS 계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딸은 청각장애와 경도 지적장애가 있었지만 소셜미디어 사용만큼은 능숙했어요. 예전에는 거의 매일 사진이나 짧은 글을 올렸는데 최근 한 달간 갑자기 활동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너무 잦은 업로드, 어색한 말투, 이전과는 너무 다른 내용들. 누군가 계정을 해킹했거나 아니면 나머지 생각은 입 밖으로 꺼내기도 싫었습니다. 도연의 내면에서 작은 불안의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화상통화했던 날을 떠올렸어요. 미연이 지훈과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고 도연은 매주 수요일마다 딸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통화가 끊긴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였죠. 도연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어요. 그는 재빨리 외투를 걸치고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비가 오는 금요일 오후, 도연의 가슴 한 구석에서는 예전 사이버 수사관 시절의 직감이 날카롭게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직접 가보는 수밖에 없겠군. 차 안에서 도연은 미연에 대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특별한 아이였죠.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도연의 세상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미연이 돌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난 후, 그는 혼자서 딸을 키웠어요. 수화를 배우고 미연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도연의 손가락이 핸들을 꽉 쥐었다가 풀기를 반복했어요. 미연이 지훈을 처음 만났을 때 도연은 안도했습니다. 지훈은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청년이었고 미연의 장애를 이해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놓친 것은 없었을까? 결혼이 너무 서둘러진 것은 아니었을까? 교통체증으로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렸지만 마침내 미연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그칠 기미가 없었어요. 도연은 우산을 꺼내들고 서둘러 14층으로 향했습니다. 미연의 집 앞에 서자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 거지? 단순히 딸이 바빠서 연락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는 그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직감은 그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눌렀지만 같은 결과였죠. 그때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문 앞에 서 있는 여성은 미연의 시어머니 윤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잠시 보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 사돈이시군요. 갑자기 방문하셔서 깜짝 놀랐네요. 도연은 윤정의 표정에서 뭔가 감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이버 수사관 시절 수많은 거짓말쟁이들을 상대했기에
눈빛이나 미세한 표정 변화로 진실을 간파하는 데 능숙했어요. 미연이 안 보여서 왔습니다. 보름씩이나 연락이 안 돼서요. 윤정은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웃었습니다. 너무 가볍고 어색한 웃음이었죠. 아이고, 미연이가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수리 중이에요. 들어오세요. 미연이는 지금 잠깐 나갔어요. 도연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동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정갈하게 정돈된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피부 아래에서는 불안이 따끔거렸어요. 언제 돌아온다고 했나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쇼핑 갔다고 했어요. 도연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약병을 발견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그것을 주시했어요. 이건 무슨 약입니까? 윤정이 서둘러 약병을 집어치웠습니다. 그녀의 동작이 너무 급했어요. 아, 그냥 비타민이에요. 요즘 미연이가 조금 피곤해 보여서. 도연의 등줄기로 한기가 내려갔습니다. 뭔가 결정적으로 잘못됐다는 신호였어요. 그는 약병이 사라진 방향을 노려보았습니다. 미연이 보청기는 어디 있나요? 윤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 가지고 나갔을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연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미연은 절대 보청기 없이 밖에 나가지 않았으니까요. 마치 그것은 그녀의 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들어왔어요. 그는 도연을 보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인어른,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도연은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사이버 수사관 경력 20년의 경험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내 딸 미연이 좀 봐야겠어. 지훈은 어머니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도연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미연이는 지금 밖에 나가 있어요. 아까 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도연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의 가슴속에서 불안이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미연이에게는 이 동네에 친구가 없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훈과 윤정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도연은 그들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어요. 두려움, 당혹감, 그리고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미연이가?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몸 전체가 긴장으로 뻣뻣해졌어요. 지훈이 입을 열려는 찰나 방 안쪽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죠? 윤정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 창문이 열려 있어서 바람에 뭐가 떨어진 것 같네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녀가 방으로 향하려는 순간 도연은 그녀를 지나쳐 소리가 난 방향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사이버 수사관 시절에 훈련된 본능이 그를 이끌었어요. 잠깐만요. 거기는. 지훈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지만 도연은 이미 방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광경에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어요. 미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눈은 흐릿했으며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주변에는 빈 약병이 몇 개 더 있었어요. 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미연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 안도의 빛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약해 보였고 마치 오랫동안 자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아, 아버지, 살려주세요. 미연의 목소리는 청각장애인 특유의 억양이 있었지만 평소보다 훨씬 더 약하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도연은 순식간에 그녀의 곁으로 달려갔어요. 그때 지훈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친절한 사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대신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장인어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도연은 미연의 팔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곳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그의 심장이 분노로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맹수처럼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옛 직업의 흔적이 표면 위로 떠올랐어요. 이제 그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정의를 추구하는 수사관이었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한 냉소가 그의 얼굴에 스쳤어요. 장인어른께서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리셨군요.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이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뭔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미연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그녀 앞에 섰습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도연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그는 딸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몽 같은 상황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도연의 눈에 결의가 깃들었습니다. 사이버 세계에서 범죄자들을 추적하던 그의 기술이 이제는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 쓰일 순간이 왔습니다.
내 딸에게서 물러나. 공기 중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상황을 분석했어요. 출입구는 하나, 윤정이 문 앞을 막고 있었고 지우는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위험한 빛이 감돌았죠. 비켜주시죠. 장인어른, 미연이 약을 먹어야 할 시간이에요. 지훈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더 크게 펼쳤습니다. 무슨 약인지 알려주시겠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윤정이 불편한 듯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냥 안정제예요. 미연이가 요즘 불안해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순간적으로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약병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빠르게 약병을 집어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강력한 항정신성 약물이군요. 이런 약을 왜 내 딸에게 먹이고 있죠?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친절한 사위에 가면은 벗겨진 상태였어요. 장인어른, 이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우리 좀 더 대화로. 도연은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미연에게로 향했어요. 그녀의 눈은 약물 효과로 초점이 흐릿했지만 그 안에서 도움을 구하는 절박함이 읽혔습니다. 미연아, 일어날 수 있겠니? 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연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더니 수화로 무언가를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도와줘라는 간단한 신호였어요. 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의 딸이 이곳에서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이버 수사대에서 위기 상황을 수없이 다뤄왔고 그 경험이 지금 필요했어요. 당신들이 내 딸에게 한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미연이를 데리고 나가겠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우는 비웃듯이 웃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미연이는 제 아내니까요. 당신에게 데려갈 권리가 없어요. 그 순간 도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녹음 앱이 작동 중인 것이 보였어요. 지금까지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박 형사에게 연락했어요.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것은 사이버 수사관 시절 범죄자들을 추궁할 때 보이던 똑같은 눈빛이었어요. 전 20년 동안 사이버 수사대에서 일했습니다. 당신들이 미연에게 한 일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 건 제게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지훈과 윤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불안하게 바라보았어요. 도연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미연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켰어요. 가자. 미연아. 미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부축했어요. 그녀의 몸이 너무 가벼워 도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훈이 앞을 막으려 했지만 도연의 시선에는 이미 결단이 서려 있었어요. 비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 어렸어요. 도연은 미연을 부축한 채 천천히 방을 나섰습니다. 윤정도 문을 비켜주었죠. 이 일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윤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무시한 채 미연과 함께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의 등 뒤로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인어른, 실수하시는 겁니다. 미연이는 우리가 보살펴야 해요. 그녀의 상태를. 도연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겨울 폭풍처럼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내 딸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한 짓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도연은 미연을 데리고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내내 그는 뒤쪽을 경계했어요. 그들이 쉽게 포기할 리 없었으니까요.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둘러 미연을 차에 태웠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괜찮아. 미연아, 이제 안전해. 아빠가 지켜줄게. 그는 딸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아파트 입구를 확인하니 지훈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도연은 속도를 내어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미연의 상태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죠. 병원으로 가는 내내 도연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그들은 미연을 약물로 통제하려 했을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도연은 미연을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들이 신속하게 미연을 진찰했어요. 여러 검사가 이어졌고 도연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김 선생님? 의사가 도연을 불렀습니다. 그는 중년의 남성이었고
그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어요. 네. 제 딸은 어떤가요?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따님은 여러 가지 약물에 노출되었더군요. 특히 항정신성 약물과 진정제가 상당량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약들은 정신을 흐리게 하고 판단력을 크게 떨어뜨리죠. 도연의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왜 이런 약을 먹였을까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약들은 누군가를 통제하거나 수능적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도연의 안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했어요. 회복될까요? 네. 다행히 심각한 장기 손상은 없어 보입니다. 약물이 완전히 빠지면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심리적 트라우마는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미연의 병실로 향했어요.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이제 좀 더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았어요. 미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자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아빠, 미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은 이전보다 더 또렷했어요.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지냈니? 미연아? 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어요. 도망치고 싶었는데 힘이 없었어요. 도연은 딸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미연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빠가 와줬잖아요. 그 말에 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따뜻한 감사함도 느꼈죠. 그는 딸의 이마에 다시 키스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미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어렸어요. 도연은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미연이 입을 열었어요. 결혼 후 얼마 안 됐을 때 지훈이 변했어요. 제 통장을 가져가고 보험금도 가져갔어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가정 폭력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약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거부하면 때렸어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분노를 억누르며 딸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지훈이 다른 사람들과도 자주 연락했어요. 뭔가 계획 같은 걸 세우는 것 같았어요. 미연은 잠시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약물 효과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말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어요. 제 휴대폰으로 뭔가를 자주 했어요. 비밀번호를 알아냈나 봐요. 도연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사이버 수사관으로서의 직감이 깨어난 순간이었어요. 휴대폰에 뭘 했는지 알아? 미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폰이 이상하게 작동했어요. 그리고 제 SNS도 도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의 SNS 계정이 해킹되었던 것. 그리고 평소와 다른 활동 패턴.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미연아, 내 휴대폰은 어디 있니? 지훈이 가지고 있어요. 도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미연의 디지털 기기를 확보해야 했어요. 그 안에 중요한 단서가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은? 집에 있어요. 서랍 안에. 도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미연아, 조금만 더 참아. 내가 모든 것을 밝혀낼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가요. 내일 다시 오셔야 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미연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어요. 내일 다시 올게. 걱정하지 마. 이제 안전해. 미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공포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아빠, 감사해요. 도연은 병실을 나와 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형사. 나 김도연이야. 긴급한 상황이 생겼어. 도연은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 형사는 놀란 목소리로 반응했어요. 형님, 큰일이네요. 제가 바로 수사 개시하겠습니다. 미연 양 상태는 어떤가요? 회복 중이야. 하지만 그들이 미연의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것 같아. 내가 확인해봐야 해. 박 형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혼자 움직이시면 위험합니다. 제가 지원팀을. 도연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미연의 노트북을 가져와야 해. 그들이 지우기 전에. 통화를 마친 도연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사이버 수사관으로서 그는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미연의 노트북에는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가 있을 것이었어요. 차에 오른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딸이 단순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에 연루되었다는 직감이 있었어요. 이제 그는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디지털 흔적을 따라
모든 증거를 찾아낼 거였어요. 도연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이버 세계의 추적자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딸을 해친 자들을 쫓을 시간이었습니다. 밤 11시, 비가 잦아들고 도시는 차분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미연의 아파트 단지를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자동차 내부는 어두웠고 그의 얼굴은 스마트폰 화면에 푸른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박 형사, 난 지금 미연이 집 근처야. 노트북을 확보해야 해. 전화기 너머로 박 형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정식 수색 영장을 기다리는 게 어떨까요? 그들이 위험할 수 있어요.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냉철한 결단력이 깃들어 있었어요. 시간이 없어. 지금쯤 그들은 이미 증거를 지우고 있을 거야. 통화를 마친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20년간의 사이버 수사 경험이 그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죠. 디지털 증거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는 반드시 미연의 노트북을 찾아야 했습니다. 도연은 차에서 내려 아파트로 향했어요. 사이버 수사관 시절의 스텔스 훈련이 몸에 배어 그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신중하게 살폈어요. 14층 미연의 집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 경비원과 마주쳤습니다. 도연은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딸 집에 좀 들르려고요. 김미연 세대입니다. 경비원은 도연을 유심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장인어른이시군요. 오늘 낮에도 오셨었죠?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어요. 네. 미연이가 물건을 두고 가서 다시 가져다 주러 왔어요. 경비원은 특별한 의심 없이 도연을 통과시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도연의 머릿속은 계획으로 가득 찼어요. 미연이 말했듯이 노트북은 서랍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훈과 윤정이 집에 있다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도연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습니다. 미연의 집 앞에 서자 그의 심장박동이 더욱 빨라졌어요. 문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였어요. 도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랜 현장 경험으로 예리해진 그의 청각은 몇 개의 다른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어요. 오늘 거래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해. 코인 세탁은 내일까지 완료해.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어요. 코인 세탁.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였습니다. 도연은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비상구. 한국 아파트의 베란다는 종종 연결되어 있었죠. 도연은 옆집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다행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문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오래된 사이버 수사관의 기술이 여전히 건재했어요. 빈집에 들어간 도연은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발짝 잘못 디디면 14층에서 추락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베란다 난간을 넘어 미연의 집 베란다로 이동했습니다. 다행히 베란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어요. 도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서니 미연의 익숙한 향기가 그를 반겼습니다.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이곳에서 그의 딸이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생각하니 목이 메었습니다. 도연은 미연이 말한 서랍을 향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그의 심장이 기쁨으로 뛰었습니다. 노트북이 있었어요. 도연은 재빨리 그것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USB 드라이브 몇 개가 보였어요. 그것들도 함께 가방에 넣었습니다. 갑자기 발소리가 방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는 빠르게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상대방이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손에 땀이 배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이 노트북이 사라진 것을 눈치챘을까요?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뒀는데. 지훈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그가 방 안을 서성거렸어요. 도연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지훈 씨, 빨리 와요. 강 대표님 전화해요. 다른 방에서 누군가가 불렀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방을 나갔어요.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어요. 그는 베란다로 다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 밑에서 나와 베란다 문으로 향했어요. 그의 모든 감각이 경계 상태에 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베란다를 통해 빈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빠르게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귀중한 노트북이 있었어요.
아드레날린이 그의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차에 도착한 도연은 곧바로 엔진을 켰습니다. 그는 안전한 곳까지 달려가야 했어요. 백미러로 아파트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그를 쫓지 않는 것 같았어요. 30분 후, 도연은 자신의 오래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이곳을 디지털 포렌식 자문일을 위해 유지해왔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완벽한 은신처였습니다. 그는 미연의 노트북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노트북을 켜자 비밀번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미연은 항상 같은 패턴의 비밀번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녀의 생일과 도연의 생일 조합이었죠.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이 열렸습니다. 도연은 곧바로 포렌식 도구를 연결했어요. 그는 노트북의 모든 데이터를 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본 데이터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이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 원칙이었으니까요. 데이터 복제가 완료되자 도연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화면에는 수많은 코드와 파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지? 도연은 미연의 노트북에 설치된 이상한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원격 액세스 트로이 목마였어요. 누군가 미연의 노트북을 원격으로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로그 파일을 분석하자 누군가 미연의 노트북을 통해 다수의 가상화폐 계좌에 접근한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도연은 이런 패턴을 전에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돈 세탁이었습니다. 이런 짓을. 도연의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들은 미연의 신원을 이용해 불법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미연을 약물로 통제한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를 조용히 시키고 그녀의 디지털 정체성을 훔치기 위해서였죠. 더 깊이 파고들자 더 충격적인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미연뿐만 아니라 다수의 장애인들이 같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었어요. 이건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도연은 USB 드라이브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더 많은 피해자 목록과 거래 내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테크케어라는 회사 이름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테크케어는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기기를 제공하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CEO의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강태우. 도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이 조직적인 범죄였고 그 중심에는 강태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발견한 증거를 모두 외장 하드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형사,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어.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야. 조직적인 가상화폐 자금 세탁과 신원 도용 범죄야. 박 형사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형님, 확실하신가요? 어떤 증거가 있으신데요? 도연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미연의 노트북에서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과 가상화폐 거래 로그를 발견했어. 그리고 테크케어라는 회사가 연관되어 있어. CEO는 강태우라는 사람이야. 박 형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태우요. 그 사람은 최근 몇 년간 사이버 금융 범죄 수사에서 몇 번 언급된 인물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항상 빠져나갔어요. 도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이제 강태우를 잡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달라. 내가 확실한 증거를 찾았으니까. 통화를 마친 도연은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찾아야 했어요. 그는 밤새도록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의 눈은 피로했지만 마음은 결연했어요. 딸을 해친 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도연은 마지막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강태우의 회사가 오늘 대규모 가상화폐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이것이 그들을 잡을 기회였습니다. 도연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외장 하드에 백업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에는 결단의 빛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는 박 형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박 형사, 오늘 그들이 큰 거래를 계획하고 있어. 지금이 그들을 잡을 기회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이 걷히고 햇빛이 도시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진실이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것처럼요. 그는 미연을 생각했습니다. 곧 그녀에게 정의를 선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흔적을 추적하는 사이버 수사관의 능력이 이제 현실 세계의 정의를 실현할 때였어요. 아침 8시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회의실. 도연은 발견한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샘 작업으로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박 형사와 다른 수사관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상화폐 거래 내역이에요. 강태우의 회사 테크케어는 겉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기기를 제공하는 회사지만
실제로는 피해자들의 신원을 도용해 자금 세탁을 하고 있어요. 도연의 설명에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형님, 이 증거는 완벽합니다. 마침내 강태우를 잡을 수 있겠네요. 도연은 피로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사이버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이런 순간을 위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딸이 피해자였으니까요. 오늘 오후 2시에 큰 거래가 있을 예정이에요. 이 시간이 우리의 기회입니다. 박 형사가 팀원들을 바라보며 지시했습니다. 작전 준비하세요. 테크케어 사무실과 강태우의 자택 동시 급습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연은 잠시 병원에 들러 미연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복잡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딸을 구했지만 그녀가 겪은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였어요. 미연의 병실 문을 열자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도연의 심장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렇게 강인했던 그의 마음이 딸 앞에서는 항상 무너져 내렸죠. 아빠. 미연이 밝게 웃으며 도연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또렷했어요. 약물의 효과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잘 잤니? 미연아? 도연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연의 손이 따뜻했어요. 생명력이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악몽도 없었어요. 도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강한 남자였지만 딸 앞에서만큼은 약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어요. 아빠가 오늘 모든 것을 끝낼 거야. 그들을 모두 잡을 거고 다시는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믿음이 깃들어 있었어요. 알아요, 아빠. 아빠는 항상 약속을 지키니까요. 도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여전히 그를 믿고 있었어요. 그는 미연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곧 돌아올게. 오늘이 지나면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병원을 나선 도연은 테크케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경찰차가 아닌 일반 차량으로 이동했어요.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해야 했습니다. 도연은 차 안에서 강태우에 대한 정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50대 후반에 성공한 사업가, 표면적으로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도연의 기억 속에서 오래된 사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초보 사이버 수사관이었을 때 유사한 패턴의 사이버 범죄를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취약계층을 노린 디지털 사기였습니다.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기각되었지만 혹시 도연은 재빨리 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형사, 강태우의 과거 수사 기록을 더 깊이 파볼 필요가 있어. 20년 전 디지털 보호자 사건을 기억해? 박 형사의 목소리가 놀란 듯 들렸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요. 취약계층 사이버 사기. 설마 강태우가 연관되어 있었다는 건가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패턴이 너무 유사해. 과거 기록을 확인해봐. 전화를 끄는 도연은 테크케어 빌딩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한 유리 외벽의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계획되고 실행되었을지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 작전 개시까지 30분 남았습니다. 도연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어요. 여러 명의 사복 경찰관들이 자연스럽게 빌딩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형사였어요. 형님, 맞습니다. 20년 전 사건의 용의자 중 한 명이 지금의 강태우와 일치합니다. 당시에는 다른 이름을 사용했지만 지문 기록이 동일해요. 도연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의 직감이 옳았어요. 강태우는 20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며 이름과 모습을 바꿔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를 반드시 잡아야 해.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자 결심이 더욱 굳어졌어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작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특수 장비를 챙겨 빌딩으로 향했어요. 그는 전문가 자격으로 작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현장에서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경찰 특수팀이 테크케어 사무실 앞에 모였습니다.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박 형사가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모두 준비됐나? 신호와 동시에 진입한다. 도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20년 사이버 수사 경력 동안 현장 급습은 많이 경험했지만 이번만큼 개인적으로 다가온 적은 없었어요. 지금 특수팀이 일제히 사무실로 진입했습니다. 도연도 그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무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도연은 재빨리 중앙 서버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그는 서버실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두 명의 남자가 서둘러 무언가를 삭제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멈추세요. 경찰입니다. 두 남자가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도연은 그들의 얼굴을 기억했어요. 미연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로그에 나온 접속 아이디와 일치했습니다. 손 들고 벽을 향해 서세요. 도연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남자들은 마지못해 따랐어요. 도연은 즉시 서버에 접근했습니다. 그들이 삭제하려 했던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사이버 수사관으로서의 오랜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몇 분 안에 그는 삭제 중이던 파일들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 있었군. 도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과 피해자 명단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사무실 전체를 수색하는 동안 도연은 모든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는 USB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복사하고 서버를 봉인했어요. 강태우는 어디 있죠? 도연이 체포된 직원 중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비웃듯이 웃었어요. 늦었어요. 회장님은 이미 떠났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박 형사에게 달려갔어요. 강태우가 도주했다고 합니다. 자택은 어떻습니까? 박 형사가 무전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자택팀도 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우는 사라졌어요. 도연의 가슴에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어요. 그는 다시 컴퓨터로 향했습니다. 기다려보세요.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연은 회사 이메일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그는 강태우의 계정을 찾아 최근 통신 내용을 확인했어요. 대부분은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그의 전문 기술로 일부를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 오늘 오후 4시 30분 출발 비행기.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즉시 박 형사에게 정보를 전달했어요. 강태우가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 비행기를 타려고 해요. 박 형사는 즉시 무전으로 모든 관련 부서에 연락했습니다. 공항 경찰과 출입국 관리소에 강태우의 정보가 전달되었어요.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15분이에요. 공항까지는 최소 1시간 걸립니다. 도연과 박 형사는 재빨리 차에 올랐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인천공항을 향해 출발했어요. 도연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강태우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미연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요. 차 안에서 도연은 미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모든 것이 끝날 거야.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어요. 디지털 세계에서의 추적은 끝났습니다. 이제 현실 세계에서 범인을 쫓을 시간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오후 시간대 차량들로 붐볐습니다. 도연은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했어요. 3시 45분. 강태우의 비행기 출발까지 4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박 형사가 사이렌을 울리며 차선을 가로질러 달렸어요. 제 예상으로는 강태우가 VIP 라운지를 이용할 겁니다. 그쪽이 보안 검색도 간소화되어 있거든요. 박 형사의 말에 도연은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교차했어요. 디지털 세계에서는 상대의 흔적을 쫓는 것이 전문이었지만 현실 세계에서의 추격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박 형사, 테크케어 급습에서 확보한 강태우의 최근 사진 좀 공항 보안팀에 전송해주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도 이런 순간에는 긴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전송했습니다. 공항 경찰과 출입국 관리소 모두 그의 사진을 갖고 있어요. 차량이 공항 진입로에 들어섰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공항 터미널을 응시했습니다. 어디선가 강태우를 반드시 찾아내야 했어요. 도착했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도연과 박 형사는 재빨리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터미널 입구에서 공항 경찰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도연 님이십니까? 김 팀장님의 지시로 왔습니다. 아직 강태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의 눈이 공항 내부의 CCTV 카메라를 향했어요. CCTV 관제실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그를 찾는 게 가장 빠를 거예요. 일행은 서둘러 보안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관제실은 수십 대의 모니터로 가득 찬 공간이었어요. 도연은 즉시 시스템에 접근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안면 인식 시스템을 가동시키겠습니다. 강태우의 사진으로 공항 전체를 스캔할 수 있어요. 도연의 전문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시스템을 능숙하게 조작하며 명령어를 입력했어요. 화면에는 수백 명의 여행객 얼굴이
실시간으로 분석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우를 놓친다면 미연과 다른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정의를 실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모니터 하나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치율 87%. 3번 터미널 VIP 라운지. 도연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분명히 강태우였습니다. 그는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안경을 썼지만 시스템이 그를 찾아냈어요. 박 형사, 찾았습니다. 3번 터미널로 가야 해요. 그들은 재빨리 관제실을 나와 3번 터미널로 달렸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미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반드시 강태우를 잡아야 했어요. VIP 라운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안에는 몇 명의 승객만 있었고 그중 한 명이 강태우였을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VIP 구역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됩니다. 박 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서 공항 보안 시스템 점검을 핑계로요. 강태우를 확인하면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박 형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VIP 라운지로 들어갔어요.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라운지 안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편안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도연은 천천히 공간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석의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남자를 발견했어요. 강태우. 도연의 피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범죄자들을 추적했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복수심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강태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태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도연이 점점 가까워졌을 때 강태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강태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 순간적인 공포가 스쳤어요. 그는 도연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강태우 씨, 오랜만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의 안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어요. 강태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아시나요? 도연은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눈에서는 차가운 결의가 느껴졌어요. 테크케어 CEO 강태우 씨. 그리고 20년 전 디지털 보호자 사건의 주범.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강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도망갈 기회를 찾는 듯했어요. 도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밖에는 이미 경찰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강태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모든 자신감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전 이제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그가 일어서려 했지만 도연이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번뜩였어요. 내 딸 미연을 기억하나요? 그녀에게 한 짓도 기억하나요? 강태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도연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도연의 소나기는 단단했어요. 그만두세요. 당신은 나를 막을 수 없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강태우의 목소리에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그를 차갑게 응시했어요. 압니다. 당신은 약자를 이용해 돈을 버는 비겁한 범죄자입니다. 내 딸과 다른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린 자죠. 강태우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도연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재빨리 비상구로 달려갔습니다. 도연은 즉시 박 형사에게 신호를 보내고 강태우를 쫓았습니다. 그의 다리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20년의 현장 경험이 그의 반사신경을 단련해왔습니다. 비상구를 통해 터미널 복도로 뛰쳐나온 강태우는 승객들 사이로 달렸습니다. 도연은 그를 놓치지 않고 쫓았어요. 그의 모든 감각이 한계까지 집중되었습니다. 저 사람을 잡아요. 사기범이에요. 도연의 외침에 몇몇 승객들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태우는 점점 더 빠르게 달렸어요. 그는 출구를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박 형사와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강태우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그는 급히 방향을 바꿔 화장실 쪽으로 달렸어요. 도연은 그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그의 호흡이 거칠어졌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미연을 위해 그는 강태우를 반드시 잡아야 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간 강태우는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 했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강태우는 이미 창문 틀을 붙잡고 있었어요. 멈추세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요. 도연의 소리에 강태우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강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은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 중 하나가 내 딸이었고요.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강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갑자기 도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칼이 들려 있었어요. 도연은 순간적으로 몸을 피하고 강태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20년 전 받았던 무술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옥신각신했습니다. 강태우의 칼이 도연의 팔을 스쳤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도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태우의 손목을 세게 비틀어 칼을 떨어뜨렸어요. 끝났어요. 강태우. 도연이 강태우를 바닥에 눕히고 그의 팔을 뒤로 돌렸습니다. 그 순간 박 형사와 경찰들이 화장실로 들어왔어요. 김도연 씨, 괜찮으세요? 도연은 숨을 가쁘게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팔에서 피가 흘렀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마침내 강태우를 체포한 것입니다. 경찰들이 강태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자 도연과 강태우의 눈이 다시 마주쳤어요. 왜 하필 내 딸이었죠? 도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태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우연이었어. 지훈이 그녀를 발견했고 완벽한 대상이라고 생각했지. 장애가 있으면서도 신분이 확실한. 그게 전부야. 도연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딸이 단지 완벽한 대상으로만 여겨졌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당신은 모든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도연의 말에 강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이 그를 데리고 나갔어요. 도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일어난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박 형사가 다가와 도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끝났습니다. 도연 형님, 성공했어요.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네. 박 형사.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차창 밖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안도감, 슬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병원에 도착하자 도연은 서둘러 미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미연이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도연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도연은 딸에게 다가가 꼭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끝났어. 미연아, 모든 게 끝났어. 미연이 아버지의 팔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다쳤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아. 작은 상처일 뿐이야. 이제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미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 더 깊이 안겼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도연은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따뜻한 행복감이 번졌어요. 오랜 시간 디지털 세계에서 범죄와 싸워온 그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그의 딸 미연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미연아, 이제 괜찮아.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야.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빛이었어요. 3개월 후 햇살이 따스한 가을 오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도연은 미연의 손을 꼭 잡고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아빠, 다 끝난 거죠? 미연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또렷해졌습니다. 약물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지금 그녀의 눈빛은 맑고 선명했어요. 도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따뜻한 기쁨이 번져나갔어요. 그래. 이제 정말 끝났어. 강태우는 25년형을 선고받았고 지훈과 윤정도 각각 15년과 12년을 선고받았어. 판사의 최종 선고가 내려진 순간 도연의 가슴 속에서 무거웠던 돌덩이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재판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미연은 법정에서 증언해야 했고 지훈과 윤정을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었어요. 법원 밖으로 나오자 박 형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정의가 마침내 승리했네요. 도연은 박 형사와 따뜻하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의 도움은 매우 컸어요. 당신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박 형사, 정말 고마워요. 박 형사가 미연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미연 씨의 용기가 가장 중요했죠.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구제받을 수 있었어요. 그 말에 미연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었어요. 저보다 아빠가 더 대단하셨어요. 아빠는 진짜 슈퍼히어로예요.
도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의 말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우리 모두 함께 해냈어. 미연아. 그들은 법원을 떠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반짝이는 강물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도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박 형사, 테크케어의 다른 관계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박 형사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대부분 체포되었습니다. 가상화폐 자금 세탁 금액만 800억 원이 넘었어요. 피해자는 총 6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67명의 무고한 사람들. 대부분 장애가 있는 취약계층이었죠.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떨렸어요. 그들 모두에게 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미연이 아버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아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연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빛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발견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있을 것 같아. 미연아, 내가 한 가지 계획 중인 게 있어. 박 형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계획인가요? 도연 씨. 도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말했어요. 디지털 보호망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려고 해요.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한 디지털 보안 교육과 보호 시스템을 제공하는 거죠. 박 형사와 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연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도연은 딸의 열정적인 반응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가 이런 일에 관심을 보이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물론이지. 사실 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길 바랐어. 미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새로운 결의가 빛났어요.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박 형사도 흥미롭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진 아이디어네요. 경찰청에서도 협력할 수 있을 거예요. 사이버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도연은 창밖으로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물결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도연과 미연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작지만 따뜻한 느낌의 집이었습니다. 정원이 있어 미연이 특히 좋아했죠. 이사 첫날, 도연은 짐을 풀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미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청각장애를 처음 진단받았을 때, 첫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학교에 입학하던 날. 뭘 보고 계세요, 아빠? 미연이 호기심에 찬 얼굴로 옆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사진첩을 보여주었어요. 너의 어린 시절이야. 이것 봐. 내가 첫 보청기를 받았을 때 사진이야. 미연이 사진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5살 때의 그녀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새 보청기를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 때가 기억나요. 처음으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미연이 놀란 얼굴로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가 들려요. 아빠 했던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항상 자랑스러웠어. 미연아. 미연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아빠가 항상 곁에 있어줘서 제가 용감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한동안 사진첩을 함께 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웃음과 때로는 눈물도 함께 나눴어요. 과거의 아픔이 치유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디지털 보호망 사무실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박 형사와 몇몇 경찰 관계자들, 그리고 놀랍게도 강태우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도 참석했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개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디지털 보호망은 단순한 보안 교육 단체가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디지털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에서 우러나왔습니다. 20년간의 사이버 수사 경험을 이제는 예방과 교육에 쓰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특히 장애인과 노인분들이 디지털 사기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도연이 말을 마치자 미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너무 긴장해서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연입니다. 청각장애와 경도 지적장애가 있지만 그것이 제 가능성을 제한하지는 않아요. 미연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확신에 차 올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깃들어 있었어요.
저도 디지털 사기의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피해자가 아닌 교육자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제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그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미연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강해졌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개소식 후 도연과 미연은 한적한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바람이 살랑이며 낙엽을 춤추게 했습니다. 아빠, 저 요즘 꿈을 꿔요. 미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도연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어떤 꿈? 미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악몽이었는데 이제는 밝고 행복한 꿈이에요.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는 꿈이에요. 장애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연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어요.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거야. 미연아, 넌 정말 특별하니까. 미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찬 미래가 비쳤어요.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저를 구해주셨으니까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아니야, 내가 나를 구해준 거야. 내 용기가 나를 움직이게 했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대화가 되는 법이죠. 그들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통해 있었어요. 멀리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문득 미래를 상상했어요. 언젠가 미연도 자신만의 가정을 꾸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미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마치 도연의 생각을 읽은 것처럼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다음에는 제가 더 현명하게 선택할 거예요. 아빠가 직접 신원 조회해도 좋아요. 도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맑게 울려 퍼졌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이렇게 시원하게 웃어본 걸까요? 약속했다. 내가 확실히 조사할 거야. 미연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그래요. 아직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과 미연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도연은 걸으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범죄자들을 쫓던 그의 능력이 결국에는 가장 소중한 딸을 구하는 데 쓰였다는 것을요. 인생이란 참 신비로운 것이었습니다. 아빠, 집에 가면 뭐 먹을까요? 미연의 일상적인 질문에 도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는 이제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뭐든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사실 모든 날이 특별했습니다. 그들이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요. 과거의 아픔을 넘어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집이 보이는 거리에 다다랐을 때 미연이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감사함, 사랑, 그리고 희망. 도연도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디지털 세계의 그림자는 지나갔고 앞으로의 길은 밝았습니다. 희망의 신호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